안녕하세요. 코리안 파더인 캄보디아의 다니엘 신부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랩탑을 한 대 구입했습니다. 제가 쓸 거는 아니고요. 제가 요즘 지원해주고 있는 학생이 이번에 새롭게 대학에 진학을 하게 돼서요. 요즘 캄보디아 대학생들한테 랩탑은 필수품이기 때문에 랩탑도 같이 지원을 해주기로 마음먹고 한 대 장만했습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에서는 어디서 컴퓨터를 구입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구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면 또 재밌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캄보디아에서 컴퓨터는 어디에서 사야 하나 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했고요. 더불어서 캄보디아에서 컴퓨터를 구입을 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점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컴퓨터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만 해도 벌써 4대째 구입을 했고요. 또 본당용으로 또 8대 정도 구입을 했었지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지원해준 장학생들이 쓰는 랩탑들도 또 한 4대, 이제 5대째지요. 이렇게 구입한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 신뢰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소개하고 싶은 곳이 PTC 컴퓨터라는 상점입니다. 캄보디아에서 가장 크고 또 가장 유명한 컴퓨터 가게인데요. 빌딩 한 개를 통째로 쓰고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컴퓨터 가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PTC는 푸사톰 트마이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고 소리아 백화점 맞은편에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애플이랑 레노버, 그리고 아수스, 에이서, HP 이런 업체들의 랩탑과 모니터, 그리고 뭐 데스크탑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있고요. 또 앱손하고 HP에서 나오는 프린터들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프로젝터나 기타 컴퓨터 부속품들 이런 것들을 다 팔고 있습니다. 물건이 비교적 다양한 편이고요. 또 가격도 정찰제라서 쇼핑을 하는 데는 정말로 편안한 곳입니다. 또 반품이나 AS 같은 것도 캄보디아에 있는 다른 업체들이랑 비교했을 때 아주 잘 되어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단점이 있는데 다른 곳들보다 단가가 조금 셉니다. 기본적으로. 그래도 셀러론이나 뭐 펜티엄 실버 같이 조금 저렴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체들이랑 비교했을 때도 그렇게까지 가격 차이가 크게 안 나니까요. 그런 걸 사려면은 이곳에서 구입하시는 거를 추천을 하고요. 또 새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AS 걱정이 된다 싶으면은 여기에 와서 구입하시는 게 제일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HDMI 케이블들을 좀 여러 개 써요. 본당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장비들 연결하느라고요. 이렇게 다양한 길이의 HDMI나 디스플레이 케이블들이나 포트들 이런 것들 구입하기도 정말 좋고요. 또 기계식 키보드를 제가 좀 좋아하는데 기계식 키보드도 여러 개 보유 중이라서 그런 것들 구입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소개하고 싶은 곳은 한 개의 업체는 아니고요. 캄푸치어 크라움이라고 하는 도로에 있는 여러 컴퓨터 가게들입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푸사톰 트마이 서쪽으로 쭉 뻗은 도로가 캄푸치어 크라움 도로입니다. 여기는 우리나라로 비교를 하자면은 종로나 용산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쭉 뻗은 도로를 따라서 블록마다 여러 비슷한 업종의 가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에요. 뭐 의류 가게가 모여있고 타이어 가게가 모여있고 또 사진관들이 모여있고 그런 중간에 컴퓨터 가게들이 모여있는 곳이 또 있습니다. 여기는 워낙에 가게들이 워낙에 많아서 어디가 좋다라고 딱 떨어지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요. 그래도 그 중에서 두 군데를 좀 추천을 하자면은 일단은 새 제품 쪽으로 좀 괜찮은 게 많은 골드원이라는 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중고 쪽으로 좀 괜찮은 게 많은 완테크라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골드원은 홈페이지가 되게 잘 돼 있고요. 가격도 잘 나와 있는 편입니다. 특히 게이밍 관련된 여러 장비들 또 컴퓨터들 이런 것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요. 가격이 PTC하고 조금 비슷하거나 또는 PTC보다 조금 저렴한 그런 편입니다. 그렇지만 단점이 있다면은 무상 AS는
전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용자 과실이 아닌 부분이라 할지라도 유상으로만 수리가 가능하더라고요. 판매할 때는 뭐든지 다 보상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내부에 직접 들어가서 아이쇼핑 하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고요. 인터넷으로 그냥 직접 배송까지 받는 그런 구입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인터넷에서 물건을 보고 제품이 매장에 있는지 확인해서 그 제품을 매장에 가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완테크 같은 경우에는 중고 제품을 정말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제품 하나하나에 가격표를 다 붙여놓고 있어요. 그리고 직원한테 요청을 하면은 바로 그 제품들을 확인도 할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 중고 가격이 페이스북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그런 개인 판매자들의 가격에 비해서 조금 많이 비싸다는 느낌이 듭니다. 보통 한 평균 시세보다 적으면은 한 $30, 많으면 뭐 50에서 $100까지도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구입하면 좋은 점이 비교적 관리가 좀 잘 된 제품들이 많이 있고, 또 현장에서 내고가 좀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뭐 아주 많이 깎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여기도 AS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개인 거래 갖고 만약에 그 제품에 문제가 있을 때 겪게 되는 그런 난감한 부분들, 그것과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여기서 사면은 돈을 좀 내더라도 어쨌거나 구입한 곳에서 제대로 수리는 해주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점에서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PTC보다 AS가 좋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업체예요. 예, 저도 여기서 좀 많이 구입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캄보디아에서 가장 요즘 많이 뜨고 있는 업체가 하나 있는데 니까 컴퓨터라고 하는 곳이에요. 정확히 니까는 컴퓨터만 파는 곳은 아니고요. 마치도 우리나라의 하이마트 같은 그런 느낌의 컴퓨터도 팔고 가전제품들도 팔고 이런 곳입니다. 제가 최근에 구입한 제 컴퓨터들은 모두 다 여기서 구입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간간히 이렇게 프로모션들이 나오는데요. 이 프로모션을 잘 이용을 하면은 할인율이 상당히 꽤 괜찮기 때문에 많이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지점도 여러 군데 있고요. 그래서 지점마다 모든 물건들을 다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지점에 가서 요청을 했을 때 그 물건들을 그래도 뭐 한 20분, 30분 이내로 다른 지점에서 가지고 와서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지점 간의 연락이 잘 되기 때문에 재고 파악도 되게 잘 되는 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시스템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는 업체라고 보입니다. 물론 지점마다 차이는 좀 있겠지만 제가 이번에 찾아간 벙스노 지점 같은 경우에는 새 제품만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중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데스크탑도 거의 없는 것 같고 프로모션에서 제가 광고를 보긴 했는데 아이맥 24인치 M1 들어간 거 있죠. 이런 거나 아니면 올인원 타입의 컴퓨터들은 그래도 좀 판매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외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데스크탑들은 못 본 것 같습니다. 하여간 니까 컴퓨터는 생각보다 장점이 되게 많은 그런 업체이기는 한데요. 단점이 있다면은 직원들이 좀 컴퓨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그런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컴퓨터 전문 매장이라기보단 가전제품 판매하는 그런 게 더 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여러 업체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특히 페이스북을 살펴보면은 광고들이 정말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보면은 개인 판매자들이 또 자신의 중고 물품들을 상당히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적으로 중고만 판매하는 그런 업체들도 많고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곳들은 가격이 너무 제각각입니다. 보통 10불, 20불 차이는 기본이고요. 어떤 거는 40불, 50불씩도 차이가 나고요. 저도 그래서 그동안 컴퓨터를 여러 차례 구입을 하면서 정말 발품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게들의 가격도 비교하고 서비스도 비교해보고 중고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컴퓨터들의 상태 다 비교하면서 그동안 구입을 해왔는데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무조건 싼 거를 사는 것보다는 더 좋은 걸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본 다음에 구입하는 걸 권해드리는 게 특히 페이스북 같은 데 이렇게 올려놓는 사진들이 진품 사진이 아닌 경우가 정말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속인다라는 개념보다는 아주 예쁘게 꾸며서 사진을 정말 잘 찍어서 그렇게 올리는 경우들이 많거나 아니면 다른 사진을 갖다가 올려놓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물건은 오는데 실질적인 이 제품 상태가 사진이랑 아주 다른 경우들이 정말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직접 물건을 보고 직접 구입을 하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새 제품도 마찬가지로 포장을 한번 뜯었다가 다시 재포장한 제품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내 눈앞에서 실이 뜯어지는 거를 보셔야지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불편한 그런 마음이 없겠죠. 그런 점에서 제가 앞서 언급한 4개의 업체들은 물론 가격대는 아주 저렴하지 않아요. 평균보다 비싸거나 아니면 그냥 평균 수준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대신에 신뢰가 많이 가는 업체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특히나 실물을 어쨌거나 직접 보고 만져볼 수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캄보디아에서 컴퓨터를 구입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 5가지만 말씀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캄보디아에서 구입하는 모든 컴퓨터들은 영문자판만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중고로 구입을 하는 제품들은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새 제품으로 구입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컴퓨터의 모든 자판들은 다 영문입니다. 만약에 나는 한글 자판이 반드시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그냥 한국에서 컴퓨터를 사가지고 오시거나 또는 한국판 중고 제품을 구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는 한인마트에 가면은 한글 키보드를 따로 팝니다. 그래서 그 키보드를 구입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노트북 같은 이렇게 아예 키보드가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예, 거기 키보드에 붙일 수 있는 한글 스티커도 한인마트에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구입하셔서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폼은 안 나겠죠. 둘째로 새 제품의 경우는 윈도우즈가 랭귀지 락이 걸려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은 맥 같은 경우에는 이건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냥 언어를 편안하게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윈도우즈도 이제 최근부터는 이제 최근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예전에는 뭐 한글 윈도우, 영문 윈도우 따로 팔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 통합으로 되어 있어서 언어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판매되는 제품들 중에 이렇게 랭귀지가 이 시스템 랭귀지 있죠? 그게 고정이 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윈도우 제품들이요. 그리고 그게 정식으로 컴퓨터의 기본 OS로 깔려 있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도 그런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시스템 언어가 영어와 베트남어 또는 영어와 태국어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서 한글로 아예 바꿀 수 없는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런 버전이 깔려 있는지 아닌지를 구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영문 윈도우즈를 쓰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한글 윈도우즈만 쓰시던 분들은 영문판 딱 쓰기 시작하면은 바로 멘붕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평소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용어들 하고 전혀 이렇게 맞지 않는 것들이 많아서요. 네, 셋째로 컴퓨터를 구입을 하면은 컴퓨터 가게에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어둠의 경로로 이렇게 복제를 해서 그렇게 깔아줍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컴퓨터 사면은 그런 거 많이 해줬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MS 워드라든지 그런 오피스 관련 프로그램들 또 이제 오토캐드 같은 것들도 그냥 공짜로 깔아주고 또 아도비 관련 프로그램들도 다 깔려있고 막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거 찜찜하신 분들은 그냥 구입을 하실 때 아무것도 깔지 말아달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바이러스 같은 거 취약한 것들도 있고 또 어차피 다 영문판으로 깔아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문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어차피 깔려 있어봐야 별로 이렇게 편안하지 않을 거예요.
뭐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쓰는 아레아 한글 같은 거는 생각도 못하죠. 여기서는 안 쓰니까요. 그러니까 정말로 나는 이게 필요한데 때마침 깔아줬으니 잘 쓰겠다.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지만 웬만하면은 그냥 정정당당하게 돈 내고 쓰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넷째, 아무튼지 간에 이렇게 뭔가를 깔기 시작하잖아요. 프로그램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구입을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결제를 다 완료를 하면 그 다음에 뭔가를 설치를 하고 이럴 것 같은데, 여기는 보통은 설치를 미리 해주고 뭔가 잘 돌아가는 거 다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결제를 완료하는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요. 일단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거는 나는 이 물건을 다 사겠다 라는 확신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구두로 계약을 한 것과 동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건은 반드시 구입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여라도 물리려고 그냥 버티잖아요. 그랬다가는 엄청난 봉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무슨 폭력적인 상황까지 가지는 않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직접 경험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심한 경우에는 이제 업체 쪽에서 경찰을 부르는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캄보디아에서 경찰은 갑오브갑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뜨는 순간 될 일도 안 되는 게 또 그런 거고요. 또 경찰은 외국인들을 상당히 보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서 경찰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결제해야 되는 건 당연히 결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이 출동했잖아요. 그 출동한 경찰들을 위한 수고비를 지불해야 됩니다. 반드시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온다는 건 정말로 골치 아픈 일이고요. 그런 골치 아픈 일이 안 생기도록 여러분들은 결제를 하기로 마음을 확실히 먹었다면은 그거를 번복할 생각 같은 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구입을 한 다음에 업체에서 이제 물건들을 막 챙겨주잖아요. 쇼핑백 같은 데 넣어주고요. 이런 물건들을 빠짐없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어댑터를 안 넣어준다거나 또는 서비스로 주기로 한 뭐 USB라든지 아니면 마우스라든지 이런 거를 안 넣어줄 때가 있어요. 이게 판매원들이 악의를 갖고 하는 행동은 절대 아니고요. 원체 좀 덤벙덤벙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갖고 이렇게 깜빡하게 되면은 집에 갔다가 다시 그 가게를 찾아가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한 몇 번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어요. 아답터 안 넣어줘갖고요. 뭐 이런 경우에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실수한 거 알기 때문에 그냥 웃으면서 그냥 이렇게 딱 다시 돌려주긴 하는데, 왔다 갔다 차비 아깝고 또 시간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구입을 하면은 내가 받기로 한 것들이 다 포장이 되어서 내 손에 쥐어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